새로운 문서를 만들게요. 자, 너비를 800픽셀로 잡아주시고요. 높이는 5300으로 하겠습니다. 800에 5300, 800에 5300. 자, 그러면 굉장히 커다랗게 되겠지. 자, 만든 다음에 전경색, 배경색 초기화 하시고요. 전경색은 검정색 그대로, 자,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약간 오렌지색에 가까운 노란색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전경색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칠해버릴게요. 자, 이제 레이어들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 레이어들을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관리를 위해서 그룹화를 할 거예요. 즉, 레이어 패널의 오른쪽에 보면은 새 레이어 만들기 바로 왼쪽에 그룹이 있어요. 그룹. 폴더처럼 만드는 레이어 그룹을 하나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 그룹 1은 이름을 화살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 만들기 선택을 하시고요. 자, 새롭게 만들어진 레이어의 이름은 노란 화살표. 자, 이름 지정해 줄게요. 자, 사각 선택 영역, 사각형 선택 윤곽도구 이용해서 패턴은 초기값 0으로 잡아주시고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120에 120으로 만들게요. 120픽셀에 120픽셀 정사각형 영역을 만든 다음에 배경색으로 채우겠습니다. 컨트롤 딜리트. 선택 영역 해제, 컨트롤 D 눌러서 해제를 해주고, 컨트롤 T 자유 변형 도구로 들어간 다음에 자, 돌려줍니다. 45도 돌려줄게요. 쉬프트 누르면서 살짝 올리면은 45도 되겠죠? 그 다음에 엔터. 자,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장식으로 바꿀게요. 자, 장식에 선택이 되어진 상태에서 사각 선택 윤곽 도구로, 자, 여기 마름모의 오른쪽 부분을 선택을 해줘요. 오른쪽 부분만, 그러니까 반쪽만 딱 들어가게 영역을 잡아주겠습니다. 자, 잡기 힘들면 안내선 이용해서 안내선을 그린 다음에 잡아줘도 되겠죠. 안내선으로 해볼까요?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열고 안내선 이용해서 자, 그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각 선택 윤곽 도구 이용해서 드래그를 싹 해주면은 안내선에 맞게 딱 맞춰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라디언트 선택하시고요. 그라디언트, 자, 위쪽에 옵션 바에서 그라디언트 확장 아이콘 클릭.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경색에서 투명으로 있어요. 전경색에서 투명으로. 두 번째, 전경색에서 투명으로. 아이콘의 모양을 보면 될 거예요. 전경색 검정색이고 뒷면에 격자로 보이면 투명이죠.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선형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주시고요. 불투명도를 쭉 내릴게요. 10% 정도로 내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자, 영역 안쪽에다가 그라데이션 적용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요 반쪽이 살짝 어두워집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영역을 해제해 주시고요. 컨트롤 H를 눌러서 안내선을 잠시 숨길게요. 자, 화살표 1이라고 하는 그룹을 자, 닫아버리고 지금 현재 이 그룹 자체가 선택이 된 상태죠. 이동 툴 V를 눌러서 자, 이동 툴 이용해서 얘를 옮겨줘서 올려주는데 마찬가지로 이왕이면은 중앙에 딱 맞춰주는 게 좋으니까 중앙에 맞추는 게 좋겠죠. 안내선을 중앙부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자, 여기 중앙부에요. 나머지 필요 없는 안내선은 없애버릴 수 있죠. 자, 이렇게 눈금자 쪽으로 드래그를 하면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중앙을 맞춰주시면 돼요. 맞춰주면서 위로 올려 반을 가려줍니다. 다시 새로운 그룹 만들기 새 그룹 클릭하시고요. 그룹의 이름을 메인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메인 그룹 안에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어 1을 광택, 윤곽 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한 다음에 전경색을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형 선택 윤곽 도구 이용해서 주변부를 뿌옇게 만들 거니까 패더를 50픽셀 정도 주시고요. 자, 영역을 잡아줄 건데 쉬프트 눌러서 500에 500짜리 500에 500짜리 원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전체가 800이에요. 500을 빼면은 얼마? 500을 빼면 300이 되겠죠. 300을 다시 양쪽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 150이 되죠. 그러면 정확하게 맞추려면은 안내선을 그어주고 이런 식으로 안내선을 그어주고 나서 그려줘도 되겠죠. 자, 그리면은 500. 그 다음에 전경색으로 이 안쪽을 채워줍니다. Alt, Delete. 자, 패더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변부가 훅 하고 날아가요. 주변부 날아갔죠? 컨트롤 D를 눌러서 영역 해제를 해줍니다. 자, 이 부분의 색깔이 너무 진해. 그래서 투명도를 낮춰줄 거예요. 자, 투명도를 훅 낮춰가지고 20에서 25% 정도로 잡아주겠습니다. 은근히 보이게. 자, 이제 은은하게 빛나는 효과가 설정이 되었어요. 자, T 문자 툴 이용해서 자, 입력을 해줄 거예요. 글꼴 고딕 스타일로 선택을 할게요. 자, 나눔 고딕 있는 사람들은 나눔 고딕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입력합니다. 세련된 스타일과 안정적인 그립부. 자,
선택을 하고 글자 크기는 20 정도로 잡아주고 글자의 색상은 흰색에 가까운 아이보리보다는 진하게 황토색 AF9981이에요. 16진수 값으로. 그 다음에 글자는 강하게 가운데 정렬 일단 눌러준 다음에 창에서 문자 패널을 열어주고 자, 글자의 간격을 마이너스 50으로 줄여주겠습니다. 자, 되었으면 컨트롤 엔터로 확인하신 다음에 세로 가운데 정렬하세요. 배경이랑 방금 입력한 문자 선택을 하고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동 툴로 세로 가운데 정렬, 그리고 문자 툴 다시 선택한 다음에 문자 입력 레이어, 자, 위쪽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쉬프트 누른 상태로 위로 올리게 되면 10픽셀씩 올라간다 그랬죠? 10픽셀씩 이동해요. 그냥 올리면은 1픽셀. 자, 적절한 위치에다가 배치를 한 다음에 이제 글자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문자 툴 선택. 자, 글자 입력할게요. 감성으로 전달되는 화질 감동. 글자의 크기를 48pt 정도 잡아주시고요. 글자의 색상을 지정을 해줄게요. FDBE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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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RGB 코드 값에 253, 190, 15인데요. 뭐 255 이렇게 255, 190, 15 이렇게 하셔도 돼요. 255, 190, 15 RGB 값으로. 색상 확인하시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가는 마이너스 50 확인하시고요. 컨트롤 엔터로 입력 완료한 다음에 배경하고 또 중앙에 맞게 이동 툴에 세로 수평 중앙 정렬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살짝 움직여 줄게요. 적당한 배치가 되도록. 다시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주겠습니다. 문자 툴 이용해서 자, 내용을 입력을 할게요. 클래식한 아름다움의 프리미엄 디자인. 자, 입력하시고요. 글자 크기는 32pt 정도. 자, 일단 잡아주시고 글자의 색상은 흰색. 자, 역시 배경하고 수평 정렬하겠습니다. 자, 글자의 크기가 위에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아래쪽 방금 만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글자 크기를 조금 더 키워줄게요. (36pt)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동 툴 마찬가지 살짝 떨어뜨려 줍니다. 컨트롤 O를 눌러서 컨트롤 O 오픈입니다. 상세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미지가 있어요. 자, 이 카메라 프론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열어서 가져옵니다. 자, 이동 툴 이용해서 자, 요 이미지를 가지고 배치를 시켜요. 자, 레이어가 지금 레이어 1로 되어 있는데요. 자, 레이어의 이름을 바꿀게요. 카메라 정면 이라는 카메라 정면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배경하고 수평 가운데 정렬 해준 다음에 자, 위치 살짝 바꿔가지고 배치하겠습니다. 카메라 정면 레이어 스타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림자 효과 선택하시고요. 영문 메뉴에서는 드롭 섀도우죠. 자, 혼합 모드 그냥 두고 불투명도 그냥 두고 거리를 줄여줄게요. 0으로 확 줄이고요. 그리고 OK에서 OK. 자, 다음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서 현재 지금 카메라 정면이 있는데 자, 이 카메라 정면을 Alt키를 눌러서 복제를 할 건데 그대로 복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Shift까지 눌러서 똑바르게 복제를 해줍니다. 자, 배치를 시켜 주시고요. 자, 얘를 이제 뒤집을 거니까 편집에 변형에 세로로 뒤집기 있죠. 자, 세로로 뒤집기 플립 버티컬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서 자, 그대로 뒤집어 줍니다. 자, 카메라 정면 4번이라는 레이어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레이어의 이름을 반사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반사라는 레이어를 카메라 정면 레이어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야지 카메라 정면이 위로 올라와서 그림자 효과가 돋보이게 돼요. 자, 반사 레이어에다가 레이어 마스크 적용할 거예요. 아래쪽에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연결이 되죠. 레이어 마스크를 한다는 얘기는 얘를 날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얘를 날릴 때는 그라디언트로 날릴 수 있죠. 전경색을 검정색, 배경색을 흰색으로 자, 초기화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체인징을 시켜줍니다. 초기화 시키는 단축키는 D, 그 다음 바꿔주는 거는 X, D와 X를 따당 눌러서 바꿔준 다음에 그라디언트 눌러주시고요. 확장 아이콘에서 그라디언트는 전경에서 배경 아니면 블랙 앤 화이트, 어차피 지금 전경에서 배경이니까 첫 번째 게 전경에서 배경, 세 번째 게 블랙 앤 화이트, 검정 흰색이에요.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고요. 자, 선형 그라디언트 적용할 거예요. 자, 불투명도는 올려주겠습니다. 불투명도 100%로 쫙 올려주시고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검정색에서 흰색이니까 자, 아래에서 위로 해야지 검정색 부분이 여기 날아가겠지, 그지? 자, 한 반절 정도에서 이렇게 살짝 Shift 이용해서 올려줍니다.
흰색에 검정색으로 했으면 내려줘야 되고, 검정에서 흰색으로 했으니까 검정 부분이 날아가게 반절 정도에서 반절 정도까지 쫙 올려주면은 자, 비친 듯한 효과가 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그룹을 닫아주겠습니다. 메인 그룹 닫았어요. 새로운 그룹을 다시 생성을 하고 그룹의 이름을 텍스트 컨텐츠라고 할까요? 컨텐츠.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요. 자, 레이어의 이름을 자,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배경색이 아까 설정한 색으로 되어 있어요. 배경색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FDBE0F FDBE0F. 자, 이전의 배경색과 그 다음 이전의 전경색을 X 버튼으로 뒤바꿔준 다음에, 즉 전경색이 색상이 있는 색이에요. 그리고 사각 선택 윤곽 도구로 패턴은 0픽셀 확인하시고 자, 그려줍니다. 그려주는데 드래그할 때 좌우에 약간 남겨줄 거예요. 그래서 너비를 758픽셀, 높이는 178, 너비는 758에 높이는 178 영역 잡아주고 Alt 딜리트로 색상을 칠해줍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 해제. 마찬가지로 배경하고 가운데 맞춤해 줄게요. 컨트롤 이용해서 텍스트 컨텐츠의 배경과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두 개 선택한 다음에 이동 툴로 수평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요. 다시 배경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J 눌러서 복제를 해 줄게요. 복제한 다음에 자, 지금 복제한 영역도 지금 마찬가지로 생겼죠. 이 부분을 흰색의 배경색을 칠할 거니까 컨트롤 쉬프트 딜리트를 이용해서 자, 흰색으로 채워줘요. 컨트롤 쉬프트 딜리트를 이용을 하면 투명 영역을 제외한 색칠된 영역만 다시 칠해지는 거죠. 자, 이름을 이제 바꿔줄게요. 배경을 노란 배경, 배경 사본은 하얀 배경. 자, 이름을 다시 한번 바꿔줬고요. 하얀 배경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레이어 마스크 들어갑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에서 그라디언트의 종류를 검정에서 흰색, 검정에서 흰색. 자, 이번에 세 번째 걸로 했어요. 검정에서 흰색 선택을 한 다음에 자, 검정에서 흰색이에요. 검정이 날아가는 부분이고 흰색은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왼쪽에 여기 안내선이 있는데 이 안내선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샥 드래그를 해줄게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쪽은 뒷면인 노란색이 나올 거고 여기 위쪽만 하얀색이 적용이 되겠죠.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드래그 길이를 좀 더 짧게 하면 되죠.
자, 이대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대칭으로 적용을 해주기 위해서 현재 하얀 배경을 컨트롤 J로 복제합니다. 복제를 한 다음에 편집에 변형에 180도 회전을 눌러주시면 얘가 대칭 반대쪽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다시 이름 수정할게요. 자, 이 하얀 배경은 그냥 하얀 배경이 아니라 좌측 상단, 그래서 좌상 하얀 배경. 그리고 방금 만든 복제한 놈은 우하죠. 우측 하단, 그래서 우하 하얀 배경. 아니면 그냥 이름을 그대로 우측 하단, 좌측 상단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시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제목 배경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전경색을 진한 회색 333, 자 333 눌러주시면 진회색이에요. 333 진회색으로 바꾼 다음에 사각 선택 윤곽 도구로 자 영역을 잡아줄게요. 너비는 450에 높이는 53 정도 잡아주시고요. 450에 53 영역 잡은 다음에 진회색으로 채워줍니다. Alt 딜리트 그리고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해제. 자, 제목 배경에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서 그림자 효과 주시고요. 거리를 0, 나머지는 기본값 확인을 눌러줍니다. 살짝 그러면 그림자가 들어갔고요. 자, 이동 툴로 일단 세로 위치 조절해 줄게요. 세로 위치 조절하는데 그 위쪽이 살짝만 튀어나오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있는 제목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이동 툴로 수평 정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딱 가운데 올 거예요. 자, 제목 배경 아래쪽에 새로운 레이어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레이어 아래쪽에 만들 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로 새 레이어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레이어가 생성이 되죠. 자, 레이어의 이름을 삼각형이라고 하고 저기 왼쪽 윗부분 아까 좀 남겨놨는데 자, 얘를 확대를 좀 할게요. 확대를 해서 얘가 접힌 듯한 느낌을 줄 거예요. 접힌 듯하게. 그래서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이용해서 패턴은 0으로 두시고요. 자, 요쪽 끄트머리 쉬프트 이용해서 자, 그려줍니다. 삼각형 영역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Alt 딜리트로 역시 전경색을 채워줘요.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해제 하시고요. 자, 잘 안 보이겠지만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자, 요만큼이 생겨요. 내가 그린 영역만큼. 자, 이 삼각형 영역 역시 이동 툴 이용해서 드래그를 해주는데 쉬프트 이용해서 쭉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복사 드래그. 자, 옮겨준 다음에 편집에 변형에 가로로 뒤집기. 자, 뒤집어서 배치하시고 마찬가지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동일한 형태의 삼각형이 복제가 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줄게요. 처음에 삼각형은 어느 쪽? 왼쪽이었죠? 좌측 삼각형. 삼각형 사본은 우측 삼각형으로 이름을 재설정하겠습니다. 화면을 100% 보기 컨트롤 1 눌러서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 타이틀 부분에다가 이제 내용을 써줄게요. 자, 문자도구 타입 툴 이용해서 글자는 그냥 통일로 갈게요. 나눈 고디 글자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올림푸스 펜 2원. 자, 레이어가 지금 밑으로 가 있으니까 자, 이 타이핑한 내용을 제목 배경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가장 위에 노출되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마찬가지 가운데 정렬할게요. 자, 수평 정렬하고 그 다음에 위치 이동 만들어 줍니다. 새로운 레이어 다시 생성하시고요. 자, 문자 입력 그 다음에 입력을 해줄 건데 글자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글자 색상은 검정색으로. 자,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본 제품은 중고 제품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글자의 크기가 크니까 15pt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자, 위치 이동 해주겠습니다. 여기 띄어쓰기 틀렸네요. 제품에 한 칸 띄고 대한 설명을 꼼꼼히가 아니라 꼼꼼히죠. 꼼꼼히. 이런 것들은 맞춤법 잘 보셔야 돼요. 붙여쓰기, 띄어쓰기, 그 다음에 조사, 맞춤법 확실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문자 입력 툴 눌러주시고요. 자, 텍스트 입력할게요. 100% 정품입니다. 글자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자, 65pt 정도 설정하신 다음에 배경 함께 선택해서 자, 수평 정렬하고 그 다음에 위치 이동. 자, 그 다음에 100% 정품입니다 해서 100%를 조금 더 강조할 거예요. 여기 100% 부분만 블럭 지정을 하고, 블럭 지정하고
문자 툴에 보면 진하게 하는 거 있어요. 포볼드체라고. 포볼드체 클릭해서 좀 더 진하게 바꿔줍니다. 자, 컨트롤 엔터로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새로운 레이어 생성. 자, 레이어의 이름을 회색 배경이라고 할게요. 전경색을 333 진한 회색으로 선택을 하고 사각 선택 윤곽도구 이용해서 자, 위쪽 노란 배경 바로 아래에다가 영역의 크기는 똑같이 758 가로 758 그 다음 세로는 쭉 내려서 280으로 맞출게요. 758에 280. 그 다음에 Alt Delete 눌러서 진회색으로 채워줍니다. 영역 선택 해제 해주시고요. 컨트롤 D. 자, 다시 배경이랑 가운데 맞춰줄게요. 새로운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 레이어의 이름을 선이라고 합시다. 자, 전경색을 222로 선택할게요. 333보다 22가 더 진해요. 333보다 222가 좀 더 진합니다. 숫자 값이 내려갈수록 진한 색이 돼요. 자, 요 배경보다 좀 더 진한 색을 만들어 주시고요. 연필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필은 사이즈는 1 사이즈 1 선택하시고요. 자, 경도를 쭉 내려줄게요. 그 다음에 Shift를 눌러서 드래그를 해줘요. 가로 구분선 만들어줍니다. 자, 만들어 놓은 이 선을 다시 Alt를 이용해서 복제할 거예요. Shift까지 같이 눌러서 수평 이동 복제 해주시고요. 마찬가지 하나 더 복제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름을 선 1, 선 2, 선 3으로 이름 변경해 줄게요. 자, 여기 선 위에다가 이제 글씨를 쓸 거기 때문에 각각 만들어진 이 선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주셔야겠죠? 위치 이동해 가지고 간격이 비교적 일정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일정하게 대략적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문자 입력 도구 이용해서 입력을 할 건데 글자의 색상을 흰색으로,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는 한 16포인트 정도로 잡고, 정렬 방식은 왼쪽 정렬입니다. 자, 입력 사용기간
자, 이동 툴로 대략적인 위치를 선 위에다가 올려두시고요. 자, 얘를 배치합니다. 옆에다가 배치. 자, 마찬가지 하나씩 수정하면서 이제 다 복제를 할 거예요. 여기 사용기간이라고 하는 거 역시 복제를 해서 갖다 놓으시고요. 자, 쉬프트 이용해서 갖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처음에 사용기간 역시 복제를 그대로 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것들을 내용을 바꿔치기 할게요. 사용기간, 그 다음 그 밑에 제품 구성, 그 다음 그 밑에 주의사항, 문의 전화, 옆에 3년, 자, 내용을 순서대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좌우측에 여백을 좀 봐줘야 돼요. 오른쪽에 조금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 입력한 이 컨텐츠 부분을 홀라당 선택을 해서 이동 툴 가지고 적절하게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이건 뭐 딱 가운데 맞출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대략적으로 가운데 맞아 떨어지도록만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텍스트 컨텐츠 부분을 닫아줍니다. 지금 폴더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레이어가 워낙에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레이어들은 전부 다 폴더로 관리하는 게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정을 할 때 찾기가 쉬워요. 이해되셨죠? 간단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또는 어떤 이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상세 페이지에 한 2페이지 정도를 만들어 봤어요.